은퇴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비로소 자유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근도 없고 상사의 눈치도 없고 성과를 증명해야 할 압박도 사라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더 깊은 외로움과 피로를 호소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조사 한번 다녀오면 며칠을 앓습니다. 사람 만나고 오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축하하러 갔는데 왜 내가 초라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자주 가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 조용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의 경조사는 다릅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아직 역할을 가지고 있었지요. 누군가의 부장이고 대표이고 과장이었고 아버지였고 조직 안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명함을 주고받고 장례식장에서는 인맥이 이어졌습니다. 축의금과 부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관계의 증표였지요. 사람들은 서로를 기억했고 필요했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경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은퇴 후 처음으로 후배 아들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고 봉투를 챙겨 지하철을 타고 갔지요. 식장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후배는 바빴고 젊은 직원들은 자신을 잘 몰랐고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예전엔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했고 말을 걸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님, 아직 정정하시네요. 듣기엔 예의 바른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묘한 거리감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이미 사회에서 한 발 물러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지요. 그날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괜히 갔다 왔어. 이 말 속에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인간의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너무 자주 가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자리가 관계의 확인이 아니라 위치의 변화를 깨닫게 만드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사회적 위치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 자체로 존중받는다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역할과 기능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직일 때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약속도 많고 챙겨주는 사람도 많지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연락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려 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보상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과거에 받았던 인정의 감각을 잊지 못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조직에서 존중받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조사에 가면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누군가 반갑게 맞아주길. 여전히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조직은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고 관계는 새로운 중심을 향해 이동하지요. 문제는 여기서 상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놓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공기 짧아진 대화, 억지로 이어지는 안부, 그 작은 차가움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사실 상대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 바뀐 것뿐이지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조사가 비교의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경조사장은 반대로 타인의 삶이 압축적으로 전시되는 장소입니다. 누구의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누구의 딸은 미국으로 갔고, 누구는 아직도 사업이 잘 되고, 누구는 건물을 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말하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과시와 경쟁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나도 달리고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타인의 속도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이제 남은 게 없나. 특히 장례식장은 더 깊은 충격을 줍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병든 얼굴, 걷는 모습이 달라진 동창, 갑자기 들려오는 암 이야기와 수술 이야기. 그 순간 사람은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시간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감을 두려워한다. 은퇴 후의 경조사는 종종 그 사라져감을 직면하게 만드는 장소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조사가 의무의 감옥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 도리는 해야지. 안 가면 섭섭해할 텐데. 내가 예전에 받았으니까 갚아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친 마음으로 억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은 통장에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매달 축의금과 부의금으로 수십만 원을 씁니다. 정작 자신은 병원비를 아끼면서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버려지고 싶지 않은 마음, 잊히고 싶지 않은 마음, 아직 관계 안에 속해 있고 싶은 두려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억지로 유지한 관계는 마음을 더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바로 그 거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관계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경조사에 다 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했고, 부탁을 끊지 못했고, 불편해도 웃으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서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한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관계보다 리듬을 지켜야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극이 아니라 안정에서 옵니다. 아침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독서, 햇빛 뜨는 창가. 이런 작은 반복이 인간의 정신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경조사는 그 리듬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억지 웃음, 긴 이동, 비교와 긴장, 피로한 인간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조사 한 번 다녀오면 며칠 동안 우울해집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를 남겨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남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가끔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문자, 말없이 건네는 과일 한 박스. 그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인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세상에서 밀려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래 타인의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회사에 맞추고, 가족에 맞추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며 살았지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자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부터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관계가 넓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평온은 조용한 곳에서 옵니다. 억지로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어쩌면 노년의 가장 큰 자유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경조사에 자신을 내몰지 마십시오. 조금 덜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누군가의 체면보다 소중하고 누군가의 기대보다 귀하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평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억되느냐보다 스스로 얼마나 편안해졌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당신도 억지 관계 속에서 마음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정말 지켜야 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은 아닐까요?